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진실만을 전달드리는 황대근입니다. 웨스팅하우스, 이 바라카 원전에 이어서 최근에 나오는 체코 원전까지 한국 원전 수출을 방해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프랑스 전력공사 역시 체코 정부에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체코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계략으로 인해서 실패를 할 것인가? 그들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포인트, 이 국내 원전 관계자들의 입장 역시 준비를 했으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이 해외 기사 원문을 좀 보게 되면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프랑스 전력공사인 EDF까지 체코 정부에게 현재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체코 총리는 이러한 우려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선 탈락한 웨스팅하우스는 물론이고 이 프랑스 전력공사의 흔들기에도 한수원에 대한 여전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이 웨스팅하우스는 왜 이 한국을 계속 방해하는 걸까요? 다양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웨스팅하우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이 브룩필드가 회사의 몸값을 높이려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06년을 돌이켜 봤을 때 웨스팅하우스는 일본의 기업인 도시바에게 인수가 됩니다. 당시에 도시바는 인수를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의 이 두 개의 지주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지주회사를 통해서 웨스팅하우스의 지분을 77%가량 인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재앙이 발생을 합니다.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후에 엔화 가치의 변동성이 강해지고 원전 시장 역시 침체가 되면서 경영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이 회계연도에 7조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이 도시바는 2018년 4월달 캐나다 사모펀드인 브룩필드에게 매각을 합니다. 브룩필드는 46억 달러의 인수를 완료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현재 지분 구조가 완성이 되었는데, 결국에 이 사모펀드는 특징이 하나가 있죠. 바로 이 돈입니다. 매각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웨스팅하우스를 되팔기 전에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최대한 몸값을 높여야 하는 상황인 거죠.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수주부터 해서 현재까지 비슷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자, 또 하나 이 웨스팅하우스는 프랑스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연결처를 보게 됐을 때 캐나다의 퀘벡이 나오게 됩니다. 회사는 우선 이 캐나다에 있는 상황이고, 퀘벡이라는 도시는 프랑스와 관련이 굉장히 큰 도시죠. 여기서부터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 CEO를 보게 되었을 때 패트릭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웨스팅하우스의 CEO입니다. 태생이 프랑스죠. 이 프랑스 전력공사와 이번에 경쟁을 했던 건데, 프랑스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한국에 대한 견제도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현재 유럽 국가들은 탈원전 이후에 다시 원전 쪽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전에 대한 시장 규모는 시각적으로만 그냥 보더라도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죠. 이번 체코를 계기로 해서 다른 유럽 시장 역시 진출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어쨌든 한국 원전을 계속해서 괴롭힌 건 웨스팅하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을 우리나라도 인수할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의 대명사격인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겠다라는 게 당시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웠다. 아마 이때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의 한국 원전에 대한 견제, 숨은 의도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원전 담당자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혹시 두산 에너빌리티 아이팀 맞을까요?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담당자와 이번 체코 원전 소송에 대한 이슈를 함께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되었을 때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결국에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이 한 3월달에 있죠. 이때쯤까지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웨스팅하우스는
이미 1심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의치 않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한수원이 수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기업들에게 뿌려주는 구조가 되는 거죠.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측도 한수원이 실제로 수주를 하게 되면 수주 물량을 따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합병 이슈가 존재를 하죠. 저희 채널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올려놨는데 이번 영상은 체코 원전에 기점을 둬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합병에 대한 이슈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한수원 체코 사업부 담당자와 통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관련된 자, 이런 식으로 이 한수원의 체코 사업부 담당자와도 통화를 마친 상황입니다.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다. 100% 단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체코 원전의 최종 계약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팩트에 대한 부분은 입증이 된 게 없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원전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앙 소송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이미 패소를 했었죠. 미국 정부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후에 다시금 항소를 한 상황인데 또다시 패소에 대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 자체가 미국 정부 쪽으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심 패소에 대한 원인이 그대로 유효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이 덤핑 수주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프랑스 전력공사랑 비교했을 때 거의 60%에 대한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질문을 해드렸더니 어떻게 사업을 적자를 보면서 하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라고 단언을 해주셨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보게 되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송은 진행 중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체코 원전 수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적자 수주나 덤핑 수주에 대한 논란은 결국 사실이 아니다. 국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싼 것이지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번 웨스팅하우스도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좀 방해를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가격도 중요한데 그 외에 다른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도 프랑스보다 한국이 우위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유럽에서 최초가 맞다. 이 기자지나 일부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나 다른 부분에서 진행을 했지만 원자력 발전소 자체를 짓는 것은 이 아랍 이후에 두 번째인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최초다. 때문에 이전에 바라카 원전에 이어서 이 웨스팅하우스가 지속적으로 좀 방해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3월달 최장 계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다른 유럽 쪽에 대한 문도 열릴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한수원 측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현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하는 이 소송에 대한 부분은 한수원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각 국내 원전의 담당자는 크게 개의치 않는 상황이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우리나라만 뽑힌 상황이죠. 한 곳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실제로 내년 3월 달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 유럽 쪽의 문도 두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원전에 대한 긍정적인 동향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듯이 24조 혹은 이 30조에 대한 원전 규모를 우리나라가 체코랑 수주를 완료할 수 있을지 내년 3월까지 저희 대기업과 그리고 저 황대근과 계속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웨스팅하우스의 숨은 의도부터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